네, 지금부터 확률 대단한 평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주황색 탁구공 N개와 그다음에 주황색 탁구공 N개와 흰색 탁구공을 합하여 20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요. 이 상자에서 임의로 탁구공 2개를 꺼냅니다. 동시에. 그래서 2개가 모두 탁구공일 확률이 19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20개 중에 2개를 뽑은 게 되겠고요. 주황색만 2개를 뽑는 거니까 주황색 N개 중에서 2개를 뽑은 것이 이것이 19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C2는 2 곱하기 1분의 20 곱하기 19랑 똑같고 분의 NC는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1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이것이 19분의 1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19랑 역시 약분이 되면서 n-1을 곱한 게 20이 돼야겠죠. 여기 20이 되니까 이렇게 20을 곱하면 20이 되겠어요. 그럼 어떤 연속한 두 자연수를 곱해서 20이 된다는 얘기는 5, 4, 20이 있겠죠. 5, 4, 20. 따라서 주황색 공은 5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다음 표는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콩과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콩을 교배하여 얻은 잡종 2세대를 모양과 색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이 잡종 2세대 완두콩 중에서 임의로 1개를 고를 때 그 완두콩이 주름지고 노란색인 완두콩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름지고 노란색이어야 되니까 88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주름지면서 노란색인 거니까 88이에요. 그럼 전체는 480개가 있으니까 480개 중에서 88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얘는 8의 배수니까 분자는 1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8, 6에 48, 60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발명품 경진대회에 출전할 학교 대표 2명을 선발할 건데 1학년 학생 4명과 2학년 학생 6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때 임의로 선발할 때 2명이 같을 확률이죠. 2명이 같을 확률이니까 우선은 총 10명 중에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죠. 1학년 4명, 2학년 6명. 근데 그때 이 2명이 모두 같은 학년이니까 1학년 중에서만 2명을 뽑을 수 있죠. 또는 2학년 중에서만 2명을 뽑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학년 중에서만 2명을 뽑거나 또는 하면 더하기죠. 2학년 중에서만 2명을 뽑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10C는 45죠. 45가 되고 4C는 6이고요. 그 다음에 6C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45분의 21이 되는데 3으로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15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게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에 서로 다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합집합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 당연하죠. 어떤 확률이든 항상 0 이상 1 이하에 있습니다. 어떤 확률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니은 PA 더하기 PB가 1이면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발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발레를 생각해보면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을 우리가 1, 2, 3, 4라고 해보고요. A라는 집합을 1, 2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우리가 2,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PA는 2분의 1이고 PB도 2분의 1이죠. 그러면 합하면 1이 되는데 이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죠. 왜 배반 사건이 아니냐면 2라는 원소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항상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발레가 있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S이면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게 1이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알고 있죠. PAA 합집합 B라는 것은 얘는 지금 PS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우선 얘는 1인 거죠. 그렇죠? 합집합의 확률은 1인데 우리가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 합하면 1이긴 하지만 요 합집합의 확률은 1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게 1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이 되려면 A와 B가 배반이어야지만 성립하는데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니에요. 이것도 뭐 발레를 들라고 하면 발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S라는 집합은 1, 2, 3, 4라고 해볼게요. 그럼 A라는 집합은 1, 2, 3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B라는 집합은 2, 3, 4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 A의 확률은 4분의 3이고요. B의 확률도 4분의 3이니까 두 개 더하면 4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3이니까 1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성립하지 않는 발레도 충분히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겠어요.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가로, 세로로 각각 1만큼 놓여 있어요. 그렇죠? 1만큼 간격으로 놓여 있고 이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점을 택하여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무리수가 된다는 게 언제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연결되는 것은 우선 유리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거는 유리수인가 무리수인가를 확인하면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요 대각선의 길이는 1대 1대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건너뛴 요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여기가 2죠. 요 길이가 2니까 2, 4 더하기 요 길이가 1이니까 1. 그래서 루트 5죠. 그렇죠? 요 두 개를 건너뛴 요 대각선도 루트 5로서 우리가 무리수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요 그다음에는 이런 것도 있죠. 얘도 당연히 두 개를 건너뛴 대각선이니까 얘도 루트 5고요. 이런 건 다 루트 5가 되겠고 이거는 2 루트 2 이것도 2 루트 2니까 무리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도 있죠. 이 대각선은 밑변은 1이고 높이가 하나, 둘, 세 개니까 3, 3, 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10인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 대각선은 요게 되겠죠. 가장 긴 대각선은 루트 2의 제곱 4 더하기 이 높이가 3이니까 3, 3, 9 해주면 루트 13이 되겠죠. 그렇죠? 가장 긴 대각선도 루트 13이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의 선분 중에서 대각선으로 연결된 거는 무조건 무리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대각선으로 연결된 거는 무조건 무리수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걸 빼볼까요? 그러니까 1에서 유리수일 확률을 빼는 거죠. 그 유리수라는 것은 대각선으로 무조건 연결되면 다 무리수고요. 그럼 가로로나 세로로 연결되는 것은 다 유리수가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전체의 경우의 수는 12개 중에서 선분을 뽑는 경우는 전체의 점의 개수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 중에서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가로로 2개 또는 세로로 2개를 뽑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개수를 세보면 되는데 우선 가로로 2개를 뽑는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3개, 3C2랑 마찬가지니까 이런 3C2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겠죠. 그렇죠? 4개가 3C2가 되고요. 또는 세로로 뽑을 수 있죠. 세로로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하나, 둘, 3개가 있겠다. 3개가.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빼기 12C는 11 곱하기 6이니까 66분의 4, 3, 12 더하기 3, 6, 18이죠. 3, 6, 18. 네, 그리고 계산해 주면
66분의 얘가 30이니까 66분의 66에서 66분의 30을 빼주면 66분의 36 되겠죠. 저 분모 분자가 모두 6의 배수니까 11분의 6 이렇게 되겠습니다. 11분의 6.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표는 두 지역 A, B의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여부에 따른 가구수를 조사한 것이다. 두 지역에서 임의로 택한 한 가구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할 가구일 때, 그러니까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한 가구일 때, 설치했을 때 그 가구가 A 지역일 가구, A 지역일 가구 이거죠. 그렇죠?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를 했을 때 그것이 A일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설치한 것 중에서 설치한 개수 총 280개 중에서 그 중에 A는 74개가 되겠어요. 그렇죠? 약 2의 배수니까 약분해주면 140분의 37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어느 노래 경연에 참가한 가은이와 진수가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각각 0.8, 0.5라고 한다. 가은이와 진수가 각각 예선을 통과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라는 것은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둘이 모두 동시에 합격할 확률은 둘을 곱할 확률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2명 중에서 1명만 예선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명만 통과되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은이는 합격하고 진수는 떨어지고, 또는 더하기 가은이는 떨어지고 진수는 합격하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둘이 서로 독립이라고 하면 그 6건도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은이가 합격할 확률 곱하기 진수가 떨어질 확률 더하기, 그 다음에 가은이가 떨어질 확률 곱하기 진수가 합격할 확률, 이걸 우리가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가은이가 합격할 확률은 0.8이죠. 그럼 진수가 떨어질 확률은 0.5예요. 합격할 확률이 0.5니까 반대로 떨어질 확률도 0.5가 되겠고, 더하기 가은이가 합격할 확률이 0.8이면 떨어질 확률은 0.2가 되겠죠. 곱하기 진수가 합격할 확률은 0.5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해주면 되니까 얘는 0.85 40이죠. 0.4 더하기 2, 50, 0.1 이렇게 되겠어요. 더해주면 0.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어느 과자 회사에서 경품 행사로 6봉지의 과자 중에서 한 봉지의 비율을 한 봉지 덜하는 당첨권 한 장을 넣었다. 이 과자 4봉지를 구입한 사람이 당첨권 한 장을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6봉지 중에 한 봉지의 비율로 한 봉지 더가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4봉지 중에서 당첨권이 한 장이 나와야겠죠. 당첨권이 한 장이 나오면 4시 1이고요.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1제곱, 나오질 않을 확률이 6분의 5의 그다음에 세제곱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6의 4제곱이니까 6의 4제곱분의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하죠. 얘는 4 곱하기 6의 4제곱분의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은 125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66에 36, 4랑 여기 3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겠죠? 여기 두 개를 약분해주면, 그쵸? 그리고 36 곱하기 9를 해주면 324가 나오죠. 324분의 1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업 중에 질문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한 봉지가 한 봉지 더라고 나왔으면 그것도 봤을 때 그것이 역시 당첨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긴 했었어요. 사실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개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한 봉지 더라는 것이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과자 하나 더 받아와야겠죠. 과자 하나 더 받아오는데 그럼 그 과자는 한 봉지 더 없어야겠죠. 왜냐면 하나만 당첨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6분의 5를 한 번 더 곱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8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조건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애매해서 무엇이 더 맞다 틀리다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 파스칼은 그의 친구 드메레로부터 서로 다른 6개의 주사위를 24번 던져서 적어도 한 번이 6,6이 나올 확률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이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이 6,6이 나왔다는 얘기는 6,6이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것을 구해서 1에서 빼도 되겠죠. 그러니까 1에서 빼는데 24C 0, 6,6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6,6을 빼고 나머지 36개 중에서 35개만 24번이 나와야겠죠. 그쵸? 그래서 24C 0은 1이니까 얘는 1 빼기 얘가 지금 문제에서 36분의 35가 0.509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0.509를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0.491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10번. 파란 공 5개,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임의로 공 4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파란 공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란 공이 1개 이하로 나와야 되니까 파란 공에 나오는 개수가 x라고 하면 파란 공이 0개 또는 파란 공이 1개 나올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총 9개 중에서 4개를 꺼내는 건데 이 중에서 파란 공은 0개, 파란 공이 0개니까 빨간 공에서만 4개를 꺼내면 되겠죠. 그렇죠? 더하기 파란 공이 하나니까 파란 공 중에서 1개, 그 다음에 빨간 공 중에서 나머지 3개를 뽑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는데 계산해 보면 9C4는 4, 3, 2, 1 분의 9, 8, 7, 6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죠. 4, 2, 8, 다음 3, 2, 6. 그래서 얘는 9, 7에 63 곱하기니까 126이 되겠죠. 126분의 4C4는 1이에요. 1 더하기 얘는 5, 4, 20, 20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26분의 21인데 이제 약분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6배를 하면 얘가 되겠죠. 그쵸? 약분하면 6분의 1 나옵니다. 그냥. 그쵸? 그 다음에 11번. 세원이가 인터넷으로 어느 맛집에 대한 후기를 검색하면 60%는 여자가 작성한 후기고 이때 여자가 후기를 작성하였을 때 제공이 포함될 확률이 0.6이에요. 남자가 후기를 작성했을 때 제공이 포함될 확률은 0.5예요. 그럼 세원이가 제공이 포함된 후기를 찾았을 때 그 후기가 여자가 작성할 후기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작성을 하든 남자가 작성을 하든 이 제공이라는 말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작성했을 때 제공이 나올 확률과 남자가 나왔을 때 제공이 나올 확률을 각각 먼저 구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작성한 제공이라는 것은 0.6 곱하기 60%니까 0.6이 나와야 되고 그게 제공이란 말이 포함된 확률은 0.6이죠. 그렇죠? 0.6. 그럼 얘는 0.36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작성할 확률은 여자가 0.6이니까 남자는 0.4가 되겠죠. 나머지 남자가 작성했을 때 제공이 포함된 확률은 0.5예요. 0.5. 그러니까 얘는 0.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공이 포함될 확률은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겠죠. 이거 더하기 이거. 그래서 제공이 포함될 확률은 0.36 더하기 0.2인데 이 중에 그것이 여자가 작성할 확률이죠. 여자가 작성할 확률 0.36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56분의 36이 나오죠.
그쵸? 56분의 36이니까 약분을 해주면 4, 9, 36, 그 다음에 4, 1은 4, 4, 46, 14분의 9가 나오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죠. 그 다음에 12번,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중 도서관 이용 경험이 대하여 조사하였더니 남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명, 없는 학생은 20명, 여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명, 조사한 이용 없는 학생이죠.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은 10명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인 남학생의 사건과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서로 독립이다. 이때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좀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표를 그려볼 건데 이렇게 표를 그려서 좀 명확하게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보면 여기 남자, 여자, 여기는 도서관을 이용했다. 여기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남자 중에서 도서관을 이용했다는 학생은 30명,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20명, 여자 중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10명입니다. 10명. 그렇죠? 그러면 이 여학생 나머지는 몇 명인지 모르는 거죠. 얘가 몇 명인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뭐가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힌트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냐면 독립이라는 힌트가 문제에 있죠. 그러니까 남학생인 사건과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서로 독립이에요. 그 말은 여기 남학생 전체 50명이 나올 확률과 도서관 이용객 전체 30 더하기 A명이 나올 확률을 곱하면 여기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남학생의 확률 전체 중에 30명이 나올 확률이 같아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전체 인원수가 지금 우리 몇 명인지 모르지만 지금 얘를 계산해 보면 얘는 60 더하기 A명이 되겠죠. 전체 수는. 그러니까 60 더하기 A명 중에 남자의 확률은 50이죠. 곱하기 그다음에 60 더하기 A 중에 도서관을 이용했을 확률은 30 더하기 A가 되겠고 독립이기 때문에 이것은 60 더하기 A분의 남자이면서 도서관을 이용한 30명과 같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우선은 여기 60 더하기 A, 60 더하기 A는 똑같으니까 지워지겠고요. 여기 3, 여기 0, 0도 서로 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우리가 1차 방정식으로 변형해보면 좌변에 5와 30 더하기 A가 남고요. 우변에는 3, 여기 3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얘를 우변으로 양변을 곱해주면 60 더하기 A라는 1차 방정식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니까 계산해주면 150 더하기 5A는 180 더하기 3A가 되고요. 우리가 문자는 문자끼리 수는 수끼리 이양하죠. 그래서 2A는 30이다. 따라서 A는 15명인데 이 A라는 건 여학생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은 우리가 15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2번 던지고 홀수가 나오면 2번,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져요. 이때 주사위를 한 번 던진 후 그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질 때 동전의 앞면이 모두 2번 나와야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홀수가 나왔을 때 2번 던지는데 그게 모두 앞면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짝수가 나왔을 때 4번 던지는데 그 중에 2번이 앞면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우선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때 동전을 2번 던질 건데 2번 중에 2번이 모두 앞면이 나와야 되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얘가 제곱이 되겠죠. 2번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그걸 4번 던질 건데 그 중에 2번이 앞면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 나오는데 모두 2분의 1이니까 4제곱과 같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 되죠. 얘는 8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가 6이니까 얘는 6이 되니까 약분이 되죠. 이렇게 3이 약분되니까 얘는 16분의 3이 되겠어요. 그럼 통분을 16으로 해주면 16분의 2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16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문제 볼게요. 14번에 이탈리아 수학자 파촐리는 자신의 책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실었다.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이 게임을 하여, 이길 확률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겠죠. 같으니까 두 명이서 아니까 6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는다. 6번을 이기면 상금을 모두 갖는다. 그런데 7번의 게임에서 A가 4번을 이미 이겼고 B가 3번을 이미 이긴 거예요. 그때 게임이 중단되었다면 상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끝났어요. 어쩌다가 무슨 천재지변이나 어떤 비상사항이 생겨서 중단이 됐다면 이 상금을 어떻게 분배할 건데, 이거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이미 앞에서는 4번, 3번이 결정 나 있고 이미 결정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이길 확률이 각각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각 앞으로 이길 수 있을 확률을 각각 계산해 봐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씩 상금을 분배하면 될지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밑에 더 읽어볼게요. A와 B가 비기는 경우는 없고 매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서로 같다. 역시 위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비기는 게 없으니까. 그럼 다음 단계에 따라 위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게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했을 때 A가 상금을 모두 가질 확률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A가 이길 확률이 뭐냐 이제 이 6번을 이길 확률. 그러니까 이미 A는 앞에서 4번을 이겼어요. 4번. B는 앞에서 이미 3번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앞으로 A는 2번만 더 이기면 되죠. 2번만. 그러니까 A가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이겨버리면 되겠어요. 그렇죠? 또는 A가 3번만 이길 수 있잖아요. 3번만 이겨야 되니까 3번만 이겨야 되는데 맨 마지막 5는 이긴 거예요. 3번만 이겨야 되고 이 앞선 경기에서 2번 중에 한 번이라도 이기면 돼요. 그렇죠? 2번 중에 한 번이라도 이기면 되니까 이때 이거 B도 한번 고려해 봅시다. B. 이때 B는 3번 이긴 거고요. 이때 B는 4번 이긴 거죠. 그렇죠? 한 번, 이 둘 중에 한 번 이겨야 되니까. 만약에 A가 3번이 아니라 4번만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3번 중에 한 번만 이기고 마지막에 한 번을 이기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B는 5번을 이긴 거죠. 5번. 그렇죠? 앞에서 2번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A가 5번만에 이길 수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5번만에 이길 수 있냐를 봤을 때 이 앞에서 3번을 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B가 3번을 이미 이겼으니까 이제 6번이 돼갖고 B가 승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5번만에 이기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A의 입장에서는 2번만에 이기든지 3번만에 이기든지 4번만에 이겨야겠어요. 그렇죠? 그럼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면 2번 모두 이겨야 되니까 얘는 A의 입장에서는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A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2번 중에 한 번은 이겨야 되고 한 번은 져야 돼요. 그러니까 2번 중에 한 번은 이겨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에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니까 2제곱인데 마지막에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더하기. 이건 4번만에 이길 확률인데 앞에서 3번 중에 한 번만 이기면 돼요. 그렇죠? 3번 중에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똑같으니까 얘 모두 3개가 되겠다. 마지막에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이길 확률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얘는 4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해지면 역시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6분의 3이 되겠어요. 그럼 통분을 해볼까요? 통분을 해보면 16분의 4, 8이니까 8 더하기 3 하면 11이 되겠네요. 16분의 11. 그러니까 A가 이길 확률은, 상금을 모두 가져갈 확률은 16분의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6분의 11. 그렇다면 나머지 B가 이길 확률은 16분의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이길 확률은 16분의 11, B가 이길 확률은 16분의 5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금을 어떻게 분배하면 될까 이거죠. A가 이익이랑 확률 16분의 11이고 B가 이익이랑 확률 16분의 5니까 11대 5의 비율로 상금을 분배하면 되겠죠. 그렇죠? 11대 5의 비율로 분배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한 학습평가 문제 다 풀어봤고요.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